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자, 이번에 만날 분은요. 도박문제관리센터의 박예란 예방부장이신데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학습 부진 생기는 거 아니야? 학력 격차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도박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아이들의 도박 중독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분에게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예란입니다. 예, 아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랐어요. 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있는 거,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도박 중독이 늘고 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또 핸드폰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 노출이 더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점점 더 게임에 대한 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율성이 좀 많이 부여가 돼요. 그렇죠. 그 출석 체크한 다음에는 이게 언제까지 학교 가면은 9시에서 뭐 50분 수업을 하지만 네. 자율성이 부여되다 보니까 틀어놓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게임 속에서 사행성에 대한 요소가 노출이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박에 대한 부분은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숫자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 실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2015년하고 네. 18년에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제 선별 척도를 갖고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 조사 수치에서 보면은 2018년도에 그 척도를 접목하면 비문제군, 또 문제군, 위험군 이래서 이렇게 그린, 옐로, 레드로 나뉩니다. 그러면 그 레드군하고 그 옐로군을 합쳐서 우리가 위험 집단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조절이 안 되고 심각한 상태이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때 기준의 청소년들로 봤을 때는 네네. 한 1.5% 그렇기 때문에 한 3만 4천 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4천여 명이 레드군에 네,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 빨간불 켜진 레드군이라면 어느 정도 증상을 보여야 그 정도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 속 안에서 사행성 요소, 도박에 막 노출이 되면서 네. 조절에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학업 성적이라든지 또 학업에 진행하는 부분을 온종일 도박에 빠져서 그 상당히 폐해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종일. 그러니까 예. 앉으나 서나 계속 도박 생각나는 예, 정도까지가 머릿속에. 3만 명이 넘는다. 예. 비행,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비행 청소년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변의 아이들, 일반적인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조사를 한 부분은 그 재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으로 조사를 했을 때 보면 재학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로 3만 4천 명에 예. 해당되지만 예. 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흔히들 이제 비행 예. 청소년이나 이런 건 더 예. 높고 예. 3만 4천여 명 안에는 그러면은 재학생들, 네.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와, 예. 좀 놀라운데. 사실은 도박하면은 이제 어른들 도박 중독 얘기하면은 뭐 도박장 가서 하는 거 어디 뭐 강원도 어디 가서 하고 뭐 경마장 가서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 아이들은 그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도박장에 가는 것은 다 불법이고 할 수도 없는데요. 네. 가장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이 스마트폰, 그 핸드폰의 사용과 보급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법 도박에 대한 어떤 광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제도 약하고 해서 예.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실시간 지금도 아마 이런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는 막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안 봐요? 저희가 이게 이제 불법 그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핸드폰 번호와 계좌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제 입력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다 무분별하게 누구나 쉽게 가능하는 지금 상태입니다.
와,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다 네. 불법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겠군요. 그렇죠. 예.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더 빠져든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청소년기를 다 거쳐왔지만 네. 청소년기는 이게 뇌의 발달의 어떤 시작이고 또 이런 그 충동이 대한 부분이라든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 도박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좀 씁씁 달콤한 유혹이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네. 뭐 실제 사례들을 보면 친구도 하는데 나만 왜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놀이로 또 게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도박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어떤 겁니다. 종류 도박이에요? 그 종류가? 뭐 불법에서는요, 뭐 이제 뭐 사다리, 달팽이, 뭐 로하이, 뭐 엄청난 것들이 다 그 지금 사다리는 벌어지고 사다리 있어요. 타기일 것 같고 달팽이는 뭐고 로아이? 예, 로하이, 뭐예요? 뭐 소셜 그래픽들은 다 불법 안에서 홀짝이라든지 이런 그 요소들을 사행성 요소를 뭐 뽑기나 합성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언뜻 보면 때문에 게임 같군요. 그렇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제 어떤 우연에 대한 뭐 이런 확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한 번 하면 예, 예. 따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따게 그러면, 만들죠, 예, 꼭. 그러다 처음엔. 보니까 뭐 옆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네. 돈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떡볶이도 막 팍팍 싸주고 그리고 나 막 5만 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10만 원 하다 보면 청소년들은 그래? 그러면서 같이 또래 문화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 돼 있어서 예, 순식간에 확 다 퍼져서 한 나타나죠. 반에 도박에 빠진 아이가 한 명 있으면 전체가 순식간에 와, 감염병처럼 번진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년이 갖고 있는 또래 문화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접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 이제 한 학교의 학생이 도박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다 경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돈을 따고 또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네. 또 그 빌린 돈에서 이제 다른 만큼 다 계속 잃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도박 자금을 좀 마련한다고 해서 그렇지. 도박에 빠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그런 연결되는. 2차 뭐 중고나라 사기라든지 뭐 절도 뭐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째 그런 일을 벌일까 하지만 엄청납니다. 그래서 또 폭력과도 연결이 그래서 돼서 경찰이랑 단결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의뢰가 오죠. 예, 예. 예방 교육도 해주고 예, 우리 예. 청소년들에 대한 이 대처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래서 그 학생이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네. 그 반 예. 또 전체 학교가 다 이제 퍼져서 학생들이 노출이 됐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때문에 A가 걸렸어요. 그래서 네. 이 학교 여기 가서 좀 예방 교육 해주세요 해서 가서 보면 실태를 보면 네. 그 A 하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독버섯처럼 쫙 퍼져 있어요. 예,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입에서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쟤도 해요. 모두 하는데 왜 나에게만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4천 명 이상이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우리가 심각하게 봐주고 관찰하고 대처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중고나라 사기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어떤 식의 범죄에 빠져요 아이들이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 도박과 관련돼서 노출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내가 몇 천만 원 뭐 이것도 쉽게 벌 수 있겠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도박을 하려면 도박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박 부분, 자금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이들이. 조금 더 뭐 아르바이트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이지 못한 이런 친구들을 막 이렇게 기합하고 막 이렇게 돈을 뜯는다든지 소위 삥 뜯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모르게 집에 안에 있는 뭐 통장을 가져가서 손대고.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나라에다 사기치고. 사기를 친다든지 절도 뭐 이런 행각들을 좀 많이 하고요. 휴대폰 깡도 한다면서요? 뭐 그런 그게 부분도 뭐예요? 사실은 이제 결국 깡이라는 건 이 예. 돈을 직접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어느 만큼 예.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실제로 주지 않는 뭐 절도나 뭐 사기나 이런 쪽의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럼 주변의 어른들은 눈치 못 채요?
처음에는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아주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 네. 이 불법에서 벌어지는 이제 도박 사이트도 있지만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도박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이니까 확률적인 거니까 뭐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네. 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수학 공부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책상에 예, 애들이 일단 예. 앉아 있으니까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뭐 가까이 다 미디어를 접할 다 수 있으니까. 접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모르셔서 선생님들도 다 아니 그게 도박이었어요라고 나중에 알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까지 잘 모르고 이렇게 경찰에 저촉이 된다든지 폭력과 연결이 된다든지 그때 해서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구나라는 네. 게 알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어서 저희가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문 열고 뭐 하나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러면 엄마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그럼 얼른 닫거든요. 그렇죠. 너 뭐 하는지 좀 보자. 이런 엄마는 별로 없죠. 요즘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몰래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면 이건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다. 그렇죠. 수가 예. 있는 거군요. 얼마까지 하는 아이를 목격하셨어요? 제가 직접 본 이제 상담도 했던 사례는 한 번 이제 그 처음에 5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예. 그 1,200만 원 이렇게 손실이 된 친구도 있고 몇 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예. 1,200만 원을 잃었어요, 도박으로?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사건 사고에도 연결도 돼 있고요. 아주 요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부모님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눈치채느냐 그러세요? 그거는요, 우리 이제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 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네. 학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나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쪽에 좀 더 빠진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용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친구의 경우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땄으니까 네네. 의시되는 돈에 대한 부분. 막 쓰는군요, 갑자기. 예, 그런 게 나오고 또 한편으로 이제 빚을 지니까. 네. 좀 더 초조해 한다든지 뭐 이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관찰이네요. 예, 어머님이나 이제 부모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업 때문에 민감하잖아요. 예, 우리 청소년들도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도박에 대한 부분이 노출됐을 때도 그 도박 갖고에 대한 요소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완전히 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또 보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잘 그 아이의 그 청소년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네. 잘 봐주시고 또 되게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어떤 부분인지 엄마가 아빠가 내가 선생님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자라는 쪽으로 해줘야지 그냥 이게 폭력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그만 빨리 자퇴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너무 나쁜 길로 빠져들었구나. 큰일 났다. 예. 이제 넌 비행 청소년이야. 이렇게 보지 말라는 예, 그렇게 되면 말씀이신 또 거죠. 다른 낙인을 찍어버리지 말아라. 편견을 주셔서 학생들이 상처받아요. 진짜 나쁜 길로 가요. 그러다가. 예,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나는 아무도 없구나 하다 보면 정신건강에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쪽에 잘 대처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그래서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고위험 청소년들을 빨리빨리 발견한다든지 네. 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336이라고 하는 도박문제 전문 상담도 다 1336. 무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넷라인도 있고 챗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좀 이번에 9월 달에는 네. 저희가 청소년들 참여하는 청소년 도박 추방에 그 공동 그 백인의 서명 운동도 함께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도 많이 좀 알려주셔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네. 도박과 관련돼서 이런 미래를 노출시키거나 미래를 날리지 않고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알겠습니다.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한국 감사합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 박예란 예방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